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방부동산경제TV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수백만 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분쟁, 바로 원상회복입니다. 처음 상태로 다 돌려놔라, 내가 왜 다 뜯어내야 하냐? 이 한마디 차이가 보증금 수천만 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원상회복의 법적 개념, 복구 범위, 분쟁 예방법,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런 실전 부동산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독하셔야 합니다. 사랑방부동산경제TV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원상회복이란 무엇인가? 법적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원상회복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법적 의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한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상회복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원래 상태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원 판례마다, 사건마다 그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변경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간판, 조명, 파티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자연적인 노후화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벽지의 자연 변색, 일반적인 바닥 긁힘 등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통상 손모라고 부릅니다. 셋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 공사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분쟁이 생기는 영역입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결국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복구 범위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이제 실제로 원상회복 의무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바닥재, 벽, 천장을 교체하거나 새로 시공한 경우 계약서에 퇴거 시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단, 임대인이 구두로 그냥 두고 가도 된다고 했더라도 이것이 서면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분쟁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에어컨, 조명, 파티션 등 부착물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하고 철거해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부속물로 보아 임차인이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어 불리하면 건물 자체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간판입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철거해야 하며 철거 후 외벽이 손상된 경우 그 복구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추가 배관 및 전기 공사입니다. 영업 특성상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배관이나 전기 배선은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미용실처럼 업종 특성상 별도 배관이 필요한 경우 이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임대인 입장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서에 원상회복이라는 단어만 적고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건 원상회복 대상이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분쟁이 생깁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에 현재 건물의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바닥, 벽, 천장, 외벽, 화장실, 창문, 전기시설까지 빠짐없이 날짜가 찍힌 사진을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할 때
구두 동의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 공사가 퇴거 시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를 그 자리에서 문서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시효도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이내에 원상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빠르게 현장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 이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완료하기 전에 보증금을 먼저 반환했다면 이후 비용 청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번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원상회복과 관련한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내가 돈 들여 인테리어를 했으니 건물 가치가 올라갔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이 건물 가치를 높였더라도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철거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실제로 상승했고 그 가치가 현재 남아있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상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흠집이나 손상을 사진으로 찍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 손상도 임차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이 공사는 퇴거 시 원상회복 의무 없음이라는 문구를 특약사항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 한 줄이 나중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 4단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상회복의 개념과 범위를 이제 실제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4단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계약 전 현황 사진 촬영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바닥, 벽, 천장, 외벽, 화장실까지 빠짐없이 사진을 촬영합니다. 날짜가 찍힌 사진을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이메일로 양측이 보관해 두십시오. 2단계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 일체처럼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인테리어 바닥재, 벽, 천장, 간판, 에어컨 실내기, 파티션, 추가 배관 일체처럼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하십시오. 3단계 공사 진행 시 서면 동의를 반드시 취득합니다. 임대인의 구두 허락만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서면 동의서에 공사 내용, 비용, 퇴거 시 원상회복 여부를 명확히 적고 양측이 서명해야 합니다. 4단계 계약 종료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원상회복이 필요한 항목의 목록을 작성하여 서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퇴거 당일에 생기는 갑작스러운 분쟁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4단계는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중개사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계약서 작성 포인트. 이번 챕터는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원상회복 조항을 관례대로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중개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사가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의뢰인에게 손해가 생겼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상회복 대상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십시오.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 바닥재 벽면 천장, 간판, 조명, 파티션 에어컨, 실내기, 추가 배관 및 전기 배선 일체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1 이내에 원상회복하고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통상 손모 면책 조항을 넣으십시오. 통상적인 사용 및 자연적 노후화로 인한 손모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계약이 됩니다. 셋째, 공사 진행 시 임대인 서면, 동의 의무 조항을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공사 또는 시설 변경을 할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동의 공사는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여 즉시 원상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 계약 체결 시 현황 사진 또는 현황 체크리스트를 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하도록 안내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분쟁의 절반 이상은 예방됩니다. 다섯째, 구두 합의를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구두로 그냥 두라고 했어요는 분쟁 시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합의는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반드시 안내하십시오.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교훈. 마지막으로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카페 임차인 어씨는 5년간 영업 후 퇴거하면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임대인 B씨는 계약서에 원상회복이라고 써있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철거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어씨는 임대인이 그냥 두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서면 증거가 없어 결국 분쟁 조정을 거쳐 1,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구두 합의를 서면화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례 2. 의류 매장 임차인 C씨는 계약 시 바닥에 이미 있던 크랙 균열을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퇴거 시 임대인이 이 균열도 당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았습니다. 최초 현황 사진 한 장이 이 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공인중개사 D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조항을,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회복한다고만 적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고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D씨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구체적인 항목 열거 없이 한 줄로 끝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말이 아닌 서면, 추상이 아닌 구체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원상회복 분쟁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방 부동산 경제TV에서 다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은 임차인이 치운다. 단, 자연 노후는 제외하며 범위는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도 이 원칙 하나만 지키면 보증금 분쟁의 상당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사랑방 부동산 경제TV의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방 부동산 경제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부동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